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 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탑10의 마지막 두 학교, 네. 한국외대하고 이제 서울시립대, 이 두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대학은 한국외대고요. 이제 한국외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캠퍼스가 있고, 글로벌이 있잖아요. 네,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중앙대 경희대랑 마찬가지로 이원화 캠퍼스라 지금 뭐 작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서울 캠퍼스는 지금 가군, 나군 중심은 전부 어문계열, 인문계열. 네. 그리고 올해 처음 신설된 게 저 AI 융합부 자연계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부가 두 가지, 그러니까 AI 융합부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인문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AI고 하나는 자연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계열이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 캠퍼스에 전부 자연계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로 처음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원래 외대의 이 수능 성적 라인들을 보면은 중앙대나 경희대에 비해서 요 그 차이가 꽤 커요. 서울 캠퍼스하고 이제 글로벌 캠퍼스의 이제 성적 차이가. 아무래도 외대의 자연계열이라고 하는 게 물론 외대가 매우 좋은 대학이지만 그 이미지상 자연계열이 약간은 좀 낯설어 보이는 느낌들이 있죠. 아, 그런 그러면은 느낌들이 있죠. 틈새 시장 노리기 좋겠는데? 그쵸.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도 있었고, 요게 어떻게 보면 틈새가 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저는 틈새일 부분은 있는데, 그게 제가 작년에도 뭐 컨설팅 하거나 문의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제가 느끼는 거지만, 아주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냥 상대적 차이. 예를 들면 우리가 중앙대, 경희대, 서울캠하고 이제 외국캠하고로 얘기를 하다 보면 차이가 100분위 기준했을 때 서울캠이 90%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뭐 한 88%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87% 심해봤자. 그런데 외대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리거든요. 서울캠이 한 89%, 뭐 88%, 요 정도 라인이에요. 그런데 요 딱 밑으로 내려가서 요 글캠으로 내려가면은 한 80% 초반. 요 정도 라인. 지금 갭이 좀 나는구나. 네, 심하면 뭐 한 70% 후반 정도? 근데 그것도 정말 뭐 비인기 학과의 추합이 뭐 진짜 막 이렇게 도는 정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밑에 있는 등급대에서 찔러보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래도 외대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적정 마지노선? 뭐 마지노선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죠. 적정선으로만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은 3등급 한 중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88%부터가 3등급 시작이잖아요. 네. 그리고 77%까지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한 80% 정도 손에서 라인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한 3.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 기준 했을 때 그래서 3등급 초중반 정도 돼줘야 그래도 외대에 글캠을 갈 수 있다. 그 정도 기준. 자연계열이 3점대 중후반, 초중후, 그러니까 3점대 중반 친구들이 어느 정도 갈까요? 원래대로 서울 하위권대. 서울 하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강상명과 밑에 라인.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삼류, 뭐 서경, 뭐 한성대, 아니면 뭐 가천대. 그러면 만약에 거기 원래 쓰는 게 원래 만든 건데 틈새 시험을 노려서 만약에 외대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왜냐면 이게 아무리 뭐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어서 뭐 진로도 중요하고 전공 적성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하는데 저 막상 이렇게 상담해보면 수시와 정시의 공통점은 뭐냐면 학교야. 무조건 이름이에요. 네임 밸류죠. 무조건 이름이고 무조건 서울이야. 아니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과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문과 쪽으로. 뭐 제가 그것까지는 뭐 자세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졸업할 때 한국외대라고 하는 요 이름의 졸업장이 상당히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저희야 이제 인문계, 자연계를 나눠서 이게 뭐 등급컷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런데 저희 같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범한 그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친구들이 너 대학 어디야? 나 외대. 끝이에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지. 과가 중요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긁힘에도 이 문과 계열 학과들이 있으니까 네. 그쪽을 조금 성적이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아쉬운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노려볼만 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자연계에서도 솔직히 수도권 라인에 있는 학교를 만약에 써야 된다 한다면 어차피 같은 수도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외대를 한번 눈여겨볼만 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밑에 있는 등급대에서 노릴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3등급 한 초중반 정도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요 외대에 대한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수학의 반영률이 매우 높아요. 인문계의 대표 학교인 외대도 30%, 35%를 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는 영어도 이제 반영 비율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영미문화, 문화학과, 뭐 EICC학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가 30%가 아닙니다. 수학이 30%고 그러니까. 국어가 30%. 아마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20%면 꽤 많이 반영을 해주는 거지만, 일단은 국어 수학에 대한 점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사회과학 계열은 더 심각합니다. 수학이 35%라서 저 AI 자연계열 융합부하고 수학은 반영률이 똑같아요. 그런데 국어가 3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문계열 들어가는 것보다 외대에 일반 사회과학 대학 들어가는 게 더 빡셉니다. 진짜 국어 수학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올해 어떻게 보면 신설했다고 하는 저 AI 융합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35% 그리고 탐구가 30%인데, 지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 표만 보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학에 대한 선택이 없고요, 탐구에 대한 선택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즉 외대는 서울 캠퍼스 기준에서 말씀드렸을 때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학, 확통 다 가능한 거고요. 탐구, 사탐이나 과탐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과에서 아까 얘기한 자연계열 AI 침공도 가능하고요. 자연계열에서 뭐 문과 침공 다 가능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돼버리면 인문계열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없죠. 선택 과목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포인트고, 영어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어문계열은 영어 반영 비율이 20%고 나머지 사회과학하고 자연계열은 15%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에 대한 환산 점수도 틀려요. 그래서 20%면 1등급 그러네. 140점, 예, 2등급 138점, 3등급 134점. 근데 반영 비율이 15%면 105점부터 만점을 주죠.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영어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문계열이 훨씬 유리하다. 20% 반영 비율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군, 나군, 그리고 이제 다군. 다군에 저 AI 융합부 전부 둘 다 신규예요. 그래서 원래 다군에 원래 경영학부만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인기가 있는 통번역 학과 정도만 이제 90%가 좀 넘어간다. 이게 70%컷 기준이니까. 근데 이거를 빼면 거의 다가 뭐 한 89, 88, 뭐 87, 86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한 88에서 87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균 따져보면.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앙대, 경희대의 이 수도권 캠퍼스들. 여기 컷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봐도 중앙대, 경희대보다는 100분위 기준에서 한 1, 2% 정도 좀 낫다.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소개는 안 해드리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글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부분으로 따져본다면 그래도 갭 차이가 꽤 있는 편인 거죠. 그러면 요 정도 컷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거의 3등급 완전 극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3등급 완전 극초인 거지, 솔직히 거의 웬만하면 다 2등급 맞아야 그쵸.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등급을 3등급 하나 맞는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등급 다 있어. 네. 3등급, 그러니까 이게 2등급 초반, 2등급 중반, 3등급 초반, 4등급 중반 하다 보면 우리도 헷갈려. 아, 이게 몇 점을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보는 저 수학 있잖아요. 30, 35%. 과연 그럼 수학이 몇 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접근할까? 제가 봤을 때 1, 2등급은 아니에요. 그쵸. 1, 2등급을 받았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로 갔겠죠. 대학을 선점하려 했겠죠. 나머지 과목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하는. 그렇죠. 뭐 그 조건이 아니라면. 그냥 비슷비슷한 정도라고 한다면, 잘하면,
높아봐야 수학이 한 3등급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전혀 심하면 4등급인 친구도 존재할 수 있다. 대신에 그거는 다른 과목이 그렇죠. 조금 국어 나야지. 최소 영어는 1등급에 그렇죠. 예. 탐구가 그래도 2등급 이내 정도 들어와주고 뭐 국어도 어느 정도 선방해주고 평균적으로만 따져본다고 한 수학 3등급에 저라면 영어 2등급 뭐 국어가 2등급 아니면 3등급 초반 아니면 탐구가 한 2등급 정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학만 폭망했어. 인문계열 애들이 되게 그치. 그런 애들은 여기 쓸만하겠다. 뭐 국어 영어 탐구가 2등급에 수학이 한 4등급 그러니까 원래는 쓸 수 있겠죠.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랑 수학도 만약에 비슷하게 나왔으면 외대를 안 쓰고 그 위에를 써야 되는 친구들이 맞는데 만약에 그날따라 수학을 조금 망했어. 그러면 외대 쓸만하죠. 실제로는 지금 이제 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문계열만 기준 잡아보면은 밸런스가 좋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내가 볼 때 외대를 써야 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외대를 쓸 수밖에 없는 강제성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성역 캠퍼스 외대를 상향으로 쓰는 애들은 이런 친구들이겠죠. 국어나 영어가 원래 내가 고등어 무조건 잘 봤어. 그렇지. 요런 문과 애들인 거고 그냥 평이하게 쭉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잡다가 수학이 망했어.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를 쓰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결국 그 대체제가 어디냐? 그럼 외대.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밸런스가 좀 무너진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약간 기회적 요소의 땅.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연계열도 약간은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근데 자연계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다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군에 걸려있는 위에 있는 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대라는 그냥 네임밸류만 보면 그렇죠. 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성대, 성균관대하고 중앙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뺀 그 다음 일단 네임밸류가 바로 외대니까. 외대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하고 중앙대는 밑에서 위로 보는 학교가 아니라니까. 그쵸. 그냥 위에 있는 애들이 떨어져서 가는 학교라고 본다고 하면은 외대가 현실적으로는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쓸 수 있는 거의 가장 위에 있는 학교가 아니겠느냐 학생들 입장에서 아무튼 일단 또 AI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즘 또 트렌드 아닙니까? 애들이 또 좋아하는 또 그런 학과고 당연히 외대 입장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만든 학부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인문계열에서나 자연계열 학과를 선택하고 있어. 거꾸로 인문계에서 이런 애들 있잖아. 국어학부가 망했는데 그렇지. 수학을 잘 봤어요. 잘 봤어. 그러면 이런 애들은 랭귀지 AI 이용하고 오케이 하고 써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은 밸런스가 조금 어긋난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번 눈여겨보자. 저는 그 정도 느낌이 이 외대의 느낌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서울 캠퍼스 기준에서 문과 학생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88, 100분위 기준에 있을 때 88은 돼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이 무난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89까지가 2등급이에요. 88이면 이게 앞이 3자라고 하지만 3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는 생각을 하자. 시립대입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대하고 결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인문계열학과, 자연계열학과 다 갖고 있는데 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계열 관련 학과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모집단위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립대는 좀 자연계열 쪽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외대하고 시립대가 딱 보면 그 라인에서 굉장히 특장점들이 딱 존재하는 거죠. 어문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 쪽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자연계열. 특히 시립대 하면 이제 또 주목해서 보는 게 이제 건축, 도시, 교통공학 같은 이런 계통 그렇죠. 학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군하고 나군에만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군의 외대가 굉장히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한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인문계열에 다른 하는 그냥 인문, 뭐 상영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인문 1, 인문 2, 인문 3
자연도 자연 1, 자연 2, 자연 3에서 전부 나눠놨어요. 이게 과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도 많지만 그 과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는 반영되는 교과목들을 여기까지 허용해줘도 된다. 이 기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문계열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에 수학은 다 가능하죠. 영어 다 가능한데 사회과학 둘 다 가능해요. 인문계열 2 같은 경우에도 국어, 수학, 영어에 똑같은데 여기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인문계열 3 영어, 영문, 국어, 국문, 국사, 철학, 중국어, 문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학과, 어문계열과 네. 문사철이라고 하는 네. 이 어문계열학과를 중심으로는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탐만 강제해서 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해놨어요. 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가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다 저희 공학계열 학과들, 자연계열 학과들이에요. 여기는 수학은 무조건 미적이나 기하를 강제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과탐만 봐야 돼요. 그런데 자연계열 3가 아까 얘기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있는 건축, 교통, 조경, 융합조경, 그러니까 도시, 환경 이쪽 계통으로만 특화된 학과들이에요. 환경원에. 근데 얘네는 확통도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학과마다 이 배우는 교육 과정과 연계되는 교과목을 기준했을 때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다만 요렇게 해놓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이제 정시 전형은 수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할 때 수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서 학과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6장의 카드를 내가 쓸 수 있지만 대개 한 10장 정도를 늘려서 그러니까 후보들이 있죠.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래서 되냐 안 되냐 빼곡치고 이게 가능한데 정시는 그렇게까지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3주 이내에 이제 학교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설정을 해도 정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장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경쟁률이거든요. 그렇죠. 야, 내가 원래 여기를 쓰려고 했어. 근데 경쟁률이 터져버렸어. 그러면 애들이 이제 못 쓴단 말이야. 이게 수시랑은 틀려가지고.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시 쓰는 학생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경쟁률 보고 급격하게 결정을 해요.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에 그 그렇죠. 마지막 전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은 잡고 있지만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게 바뀔 때 제일 빡센 학교가 이 시립대예요. 아, 그러네. 왜냐면 반영 비율도 다 틀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저 과목들 특히 탐구와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반영 비율. 내가 이 과목을 더 잘 봤냐 이 과목 못 봤냐에 따라서 이 학과가 더 유리하냐가 다 계산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실 때는 막판 눈치 작전하기가 너무 힘들겠네. 막판에 유지 작전을 하려면은 인문계 1, 2, 3, 자연계 1, 2, 3 한산 점수를 다 계산해봐요. 그러네. 다 계산을 해놓고 그 중에서 선택 권한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든. 근데 이게 말이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시립대를 뭐 약간 그런 요행으로 노린다.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렇게 한 장을 쓰면 안 된다. 오히려 시립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진짜 시립대 정도를 만약에 내가 노려서 쓸 거다. 뭐 요행이든 뭐든 상향으로 그러면 진짜 인문 1, 2, 3, 자연 1, 2, 3 다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선택했던 과목들이 중요해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택해서 제일 높은 거. 최소한 자연계 1, 2, 3는 다 계산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인문계는 인문계 1, 2, 3는 다 계산해봐야 되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다 해서 그 계산값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거. 그 계열에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다. 그렇지. 눈치 싸움을 해도 거기서 해야 돼. 거기서만 하는 거다. 경쟁률이 몇이 나오든 터져버리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되게 골치 아픈 학교 중 하나가 이런 학교예요. 솔직히 컨설팅 할 때도 이런 학교 제일 골치 아파요. 그렇지.
왜냐면 저희도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그렇죠. 이거는 계산 다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입 때는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신입 때 얘기하면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요거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되고 학과들도 어떤 계열에 속한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입 때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잘 좀 체크 잘하셔도 좋겠다? 뭐,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필수 응시 영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영어도, 예, 계열별로 등급 점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계산을 빡세게 해야 됩니다. 계산이 굉장히 빡세요. 예, 총점 전수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시 입결이 상당히 보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총점제 그 환산점수 총점제로 계산해야 하는 것도 원래는 있는데 제가 그건 뺐어요. 어차피 지금은 그걸 봐도 의미가 없으니까 단순히 이제 최종 능력 70% 기준하는 이제 어디가 나와 있는 자료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있는 자료를 100%다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왜냐면 대학에서 오픈한 결과니까. 그치.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말씀 다시 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딱 보시면 느낌상 외대하고 비슷한 외대보다 좀 낮은 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확실히 요 인문계열학과는 외대보다 낮죠. 외대보다 조금 낮거나 조금 낮죠. 외대랑 비슷해요. 네. 인기학과의 뭐 요런 것들을 좀 제외한다고 빼면. 근데 자연계열학과들은 지금 딱 보시면 중앙대 경희대 딱 그 밑에 라인에 걸려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문계열 기준하면 한 87 정도 되는 것 같고, 자연계열 기준하면 그거보다 조금 높은 88, 100분위 기준했을 때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경희대, 중앙대 그 밑이 인문계는 외대, 자연계는 시립대. 약간 이렇게. 그런 흐름들이 딱딱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예를 들면 87, 86 이렇게 맞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를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겠죠. 어디가 그래도 최종 90%까지, 99%까지 가면은 나한테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따져볼 수 있는 추세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립대하고 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연도들에 비해서는 지금 아주 눈꼽만 치긴 한데, 조금씩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눈꼽만치 떨어져요. 0.0 뭐 1, 0.02 뭐. 왜 그럴까요? 100분위 기준에. 아무래도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도 있고, 자연계 문과 침공이 상위권에서 워낙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자연계열 라인업들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대학들은 진짜 훅 떨어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중에서 원래 여기에 써야 될 친구들이 그냥 그렇죠. 침공해서 이거보다 위에 있는 학교를 쓴다 이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학이 받쳐준다 하면은 뭐 수학 반영 비율 높은 중앙대 이런 걸 과감하게 노리는 케이스도 많을 수밖에 없고, 뭐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저번 주에 발표가 나서 이미 대다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아는 얘기겠지만 2027 입시까지는 그 추세가 그냥 가지 않겠느냐. 2028 입시부터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무튼 좀 그 변곡점이 생기겠죠.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지금 현행 체제의 특징은 그냥 이거 수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은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건데 수시만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은 지금 일단 9등급이에요. 그래서 그쵸?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뭐 23%, 쭉 나가죠. 네, 뭐 40%.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져 있죠. 현행 구조가.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꾸겠다? 5등급제로 바꾸겠다. 5등급으로. 요게 이제 첫 번째 변화고, 이제 두 번째는 1학년 교과목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등급이 나오는 현행은. 근데 지금 이제 2, 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겠다. 이게 이제 고교 학점 문제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바꾸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우리는 다 상대평가 하겠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골자는 요거 두 개예요.
가장 큰 골자는. 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지금 모든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뀐다. 그래서 대학 진학할 때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냥 지금 5등급으로 바뀌면 결국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10%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34%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2등급으로 이제 설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가 갔던 대학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학생들이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학교 라인들 하면 최대 맥스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대예요. 기존에는 최대 제가 봤을 때 이제 맥스가 이제 인천대. 그러면 수도권 라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양대 에리카, 뭐 경기대, 가천대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그 바로 밑이 어디냐면 요 결에서 이제 바로 밑에 라인으로 내려가는 학교들이 수원대, 안양대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1등급인 거예요. 그리고 수원, 안양대부터가 이제 5등급 바뀌어서 2등급 애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는 그래도 1하고 2하고 나뉘어졌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1, 2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1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의 기준점을 세워보면 어디까지냐. 이게 특이한 거 다 빼고, 네. 광운대, 뭐, 교과좀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1등급이라는 성적으로 일단 썼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제가 볼 때, 건동홍수. 탑 15. 네. 건동홍수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그래도 1등급 때 학생들이 마지노선이다. 네. 그래서 쓰는 라인이었고, 국숭세단부터가 이제 2등급 애들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한 라인들이에요. 그럼 교과로는 초반, 뭐, 종합은 뭐, 중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합쳐. 서로 혼종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국숭세단을 써서 가야 된다고 기도했던 애들이 2028 입시부터는 어떻게 되냐? 스카이 갈 수도 있다는 소리네? 건동홍숙 정도는 가볍게 점프해서 중경 외시를 그냥 노려버리는 건 거지. 왜? 1위거든. 그러니까 1이잖아. 숫자로 1이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1, 2등급으로 간격이 나눠졌던 학교들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전체가.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의 이제 내부의 눈치 싸움과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수밖에. 물론 그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1.0, 1.01, 1.0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 소수점 차이로 결국 네. 선은 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종합전형은 그게 잘 안 먹혀.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내가 1위다? 진짜 그냥 한 장 정도는 와, 나 그냥 지른다. 진짜 엄청 많아질 거야. 일반고 기준에 했을 때. 반대로 이렇게 되면 2등급인 애들은 여기가 단절이 되는 거야. 여기는 못 들어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 같아. 진짜 딱. 그러니까 1등급 1위는 그냥 서울. 2등급은 수도권에서 제가 볼 때 지방 국공립. 뭐 그 정도? 3등급은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대인데 거기서 학과가 어떠냐 아니면 뭐 얼마나 가깝냐 뭐 버스가 다니냐 안다 그걸로 이제 완전히 나눠질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2에서 1로 갈 수도 있고 3에서 2로 갈 수도 있고 뭐 3에서 1로 갈 수도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도 이런 있었지만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허용됐는데 이제는 이게 허용될 폭이 되게 적어졌어. 이제는 딱 내가 봤을 때 그들끼리 그들만의 리그.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완전히 세부적으로 뒤집어지는 이제 거야. 진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학생들의 경쟁이 완화되고 학생들이 좀 더 공교육에 이게 집중되게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1학년 때 상대평가, 2학년, 3학년 절대평가라는 가장 핵심이 고교 학점제였어요.
근데 결국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 그쵸. 안 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거기 같으니 우리는 버릴 거다. 그럼 여기서 버리서 2, 3학년 상대평가를 바뀐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지금 고교 학점제 때문에 널브러졌던 교과목들을 다 정리해줘야 돼요. 그렇죠. 정리해줘야지. 이거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지금 현행 과목들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해버리게 되면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교과목이 말이 안 되게 많아져요. 다 상대평가에 5등급제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금 절대평가는 되게 지필고사 안 받잖아요. 그렇죠. 지필고사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일단은 시험번호 교과목이 늘어나겠죠? 지금도 되게 시험번호 기간이 짧으면 2일, 길면 뭐 3, 4일이었어요. 예. 이거 전과목을 만약 절대평가, 전과목으로 상대평가에서 시험을 본다? 예전 저희 때 5일, 6일 봤었거든요. 일주일 봤죠, 일주일. 예. 일주일 동안 시험 봤어요. 막 거기에 하루에 막 3과목, 4과목씩 봤어요.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조건이 뭐냐? 기존 2, 3학년 절대평가 과목을 그래서 진로 선택이나 이런 거면 다 없애줘야 돼. 아니면 최소한 상대평가를 할 건데 기존에 있던 진로 선택 이런 거는 그냥 절대평가 하겠다. 뭐 이게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골자는 다 상대평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가 결국에는 요게 결정되는 거예요. 왜? 지금 얘기하는 거 장점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화된 등급제에서는 1.0이 많이 나올 거다. 그렇죠. 많이 나오겠죠. 이제 과연 많이 나올까요? 그냥 그들 생각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목을 넓으로 틀어놓고 근데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럼 진짜 1.0이 되려면 와 만능이 돼야 돼. 모든 과목이 다 1등급 나와야 된다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 수많은 지금, 과목을 심지어 제가 지금 정시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있어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보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왜? 수능 과목을 이렇게 계산하면 전부 고1 때 배운 게 수능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고3에, 그러니까 고2, 3 때는 이걸 안 해. 다른 거 하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수능은 이걸 보겠대. 왜 무슨 과목의 위기라고 하는 걸 일부러 다 세심하게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진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냥 뭐 그죠. 근데 일단은 걱정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이것만 남을 겁니다. 이것만.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맞아요. 10%만 남아요. 우리 아이가 설마 여기 못 들어간다고 이제 아이한테 밥 먹듯이 얘기들 하실 겁니다. 10% 안에 들어라. 10%에만 들어가면 돼. 우리 아들 10%에만 들어가면 돼. 10% 별거 아니야. 10% 별거 아니다. 야 학교에서 200명인데 20등 별거 아니다. 예, 누군가 180명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학부모님들이 절대 매몰되지 마시고 일단은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보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학교 학부모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고가 유리하냐 특목이 유리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직까지의 현행 제도 바뀌는 제도를 기준으로 해도 일반고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10%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게임은 솔직히 일반고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뽑는 모집 인원 기준 했을 때 다만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특목이 당연히 조금 더 발휘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가 특목에 갈 만한 아이인지 아주 좀 주도 면밀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라는 말 때문에 지원하지 말자. 내 아이가 특목에 갔을 때 최소 2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2등급 말씀드렸지만 2등급이 34%예요. 그 얘기는 특목에서도 만약에 3등급이 나오는 순간에는 일단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애가 특목에 가서도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진짜 되는 애들끼리 경쟁해서 1, 2등급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보시는 것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쭉 지켜보시고 입시 제도가 아무튼 이제 뭐 도달하려면 결국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교과목 설정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에
바뀌어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현재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재 지금 흘러가고 있는 스케줄에 맞춰서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공부 철학에 맞춰서 아이들 그냥 쭉 유지시켜 주시고 중3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현역으로 끝낸다는 마인드만 가지세요. 뭐 재수 그건 그 이후의 문제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그리고 충분히 바뀌면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 해줍니다. 지금도 기존 입시 제도 때의 재수생 분들을 배려하는 다 이 환산 점수 계산법에 다 있어요. 입시 안에. 그럼 당연히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큰 문제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중에 뭐가 확정되거나 하면 그러니까 뭐 저는 한번 얘기하는 게 맞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무슨 뉴스에서 이런 거 발표만 딱 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바빠지는 게 유튜브예요. 네, 엄청 바빠져요. 근데 많이 보고 네, 학부모님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학생이 자기가 할 공부,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를 잘 따라가고 튼튼히 하면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뭐 바뀌어가고 있을 때 뭐 수학 학습 방법, 영어 학습 방법, 뭐 국어 학습 방법, 뭐 과학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좋은 말인데 그럼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라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확정 나면 그때 가서 뭔가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왜냐면 어차피 중학교 과정은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 배웠던 거 그러니까 그냥 차근차근 일단 그거예요. 저는 양궁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나라 양궁 외국에서 견제하려고 얼마나 그 제도를 다 바꿨잖아요. 점수제부터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금메달 따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초가 탄탄하면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뭐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제도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되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 조금 더 현실적이고 매몰찬 말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가는 제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10% 안에 들어가면 고등학교도 10% 안에서 놀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10% 안에서 못 놀면 솔직히 고등학교 가서 10% 안에 놀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뭘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 보지만 그게 과도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결국에는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에서의 지금의 시험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시라. 골고루 공부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건 좀 좋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중학교도 국영수 아니면 영수 위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어도 조금 더 하고 과학사에도 그래도 시험이라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해놓자. 그러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는 다 내가 선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느낌이지 뭐 그거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아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왜냐면 이거는 뭐 이미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얘기를 했고 논점의 핵심을 등급제로 볼 거냐 아니면 저처럼 이 과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볼 거냐에 따라 또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가 정말 입시의 가장 큰 흐름이기 때문에 등급제는 솔직히 대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선별할 수 있는 장치들은 워낙 많습니다. 그럼 걔네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죠.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A, B, C, D 계속 줄 거냐 안 줄 거냐 세특을 어떻게 더 뭐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세특도 보게 해줄 거냐 안 보게 이런 안들들이 실제로 나왔을 때 학부모님들이 준비하는 게 맞다. 맞아요.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은 이거. 이게 확정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나겠죠? 그거 나야지. 일단은 내년 말 안에 일단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수능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오픈해서 보여준다 하니까 뭐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죠. 왜냐면 아무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결정이 내년에는 결정이 다 나요. 지금 여기에 의대에 지금 정원까지 다 걸려 있다 보니까 솔직히 교육부에 있는 교육부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아마 머리가 터질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의 흐름 너무 과하게 과중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국외대하고 시립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권 애들이 한두 과목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극복하겠다 방법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요 두 학교들을 좀 눈여겨보자.
정도로 이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하공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